아침이었어요. 강도윤은 서울 강남의 신축 고급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채로 서 있었어요. UDT 시절의 습관처럼 그는 현장 직원들을 날카롭게 살피며 스마트 홈 시스템 설치 작업을 직접 챙기고 있었죠. 콘크리트 먼지가 날리고 드릴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동생 강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오빠,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요. 정말 급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다급했어요. 도윤은 순간 현장 감독에게 손짓을 하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프로젝트 쪽 문제 생겼어. 전화로 말 못해요. 직접 와서 봐요. 빨리요. 도윤은 안전모를 벗어던지고 차에 올랐어요. 아침 출근 시간 서울 도로를 뚫고 강남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루미나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성장한 만큼 무슨 큰일이 터졌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죠. 사무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그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수진이 이미 책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도윤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수진은 서류철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빠, 먼저 이거 봐요. 서류철을 펼치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의도에 있는 고급 호텔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 속에서 서지아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박민우는 익숙한 회색 정장을 입은 채 그녀를 세게 끌어안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지아가 민우의 목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게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세 번째 사진은 차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고 민우의 손이 지아의 허리를 감싼 채 문을 닫고 있었죠.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불과 사흘 전의 일이었어요. 도윤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어요. 그는 사진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손가락을 떨었어요. 18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던 아내, 그리고 대학 때부터 술 한잔 기울이며 모든 걸 털어놓던 친구,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엉켜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목이 바짝 말랐어요. 이게 진짜야.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네, 오빠. 사설 탐정에게 맡겨서 확인한 거예요. 호텔 주차장 CCTV 근처에서 찍은 거라서 얼굴도 확실해요. 지아 언니 차 번호판까지 다 나와요.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대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서류철을 다시 넘기며 다른 종류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회사 쪽도 봐요. 이번에는 입찰 내역과 장부 자료였어요. 최근 6달 동안 루미나가 에이펙스 테크의 3건의 큰 계약을 연달아 빼앗긴 기록이었죠. 강남의 초고가 빌라 단지, 프로젝트, 송파의 스마트, 오피스 빌딩, 그리고 판교의 신도시 주거단지. 매번 입찰 가격 차이가 0.3%에서 0.7%밖에 나지 않았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지고 있었죠. 수진이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데이터는 민우 오빠만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설계도면, 원가 분석, 클라이언트 선호도까지. 백태성의 에이펙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노릴 수 있는 건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아 언니와 민우 오빠의 관계. 이건 아마 그 거래의 연결고리일 거예요. 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수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어요. 오빠가 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제가 장부를 다시 확인했어요. 민우 오빠가 최근 몇 번 에이펙스 쪽 임원과 따로 만난 기록도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에요. 친구이자 동료인 민우 오빠가 우리를 팔아먹은 거예요. 사무실 안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질문에 도윤은 돌아서지 않은 채로 낮게 대답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서류철을 다시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제가 더 자세한 자료도 준비해 놓을게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18년의 결혼 생활과 오랜 우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무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도윤은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UDT에서 배운 대로 적을 앞에 두고도 심호흡 하나로 감정을 잠재우는 법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나오는 잔잔한 재즈 선율만이 차 안을 채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지아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오늘도 늦었네.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니야. 현장 쪽 일정 조정 때문에. 당신은 어때? 오늘 하루 괜찮았어. 지아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의 어깨를 살짝 주물렀어요. 나야 늘 똑같지. 내일은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애들 학교 일 때문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증거를 모은다. 군대에서처럼 적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움직인다. 다음 날부터 그는 바쁜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 현장으로 향하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 피곤한 척 소파에 누웠죠. 지아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네 하고 물을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당신도 피곤할 텐데 미안해. 그러면서도 그는 지아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그녀의 차량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은밀히 확인하고 통화 내역을 살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UDT 시절의 추적 기술이 그대로 살아났죠. 며칠 동안 그는 아내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다녔어요. 지아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처럼 행동했지만 도윤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어요. 지아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 학부모 모임이 길어질 것 같아. 10시쯤 들어올게. 당신은 먼저 쉬어. 도윤은 TV를 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늦지마. 지아가 문을 나서자마자 그는 재킷을 걸치고 차를 몰았어요.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따라 그녀의 차를 멀찍이서 뒤쫓았죠.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지나 지아의 차가 강남역 근처의 고급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도윤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그는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그림자처럼 몸을 숨겼어요. 잠시 후 익숙한 회색 세단이 도착했어요. 박민우였다. 민우는 차에서 내려 지아를 기다렸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지아가 민우의 팔에 몸을 기대며 웃는 모습이 선명했죠. 그들은 호텔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도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는 숨을 고르게 쉬며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지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걸 원상복구했어요. 그녀가 11시 반쯤 들어와 모임이 길어졌네 하고 투덜거리며 샤워를 할 때 도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운동하러 나간 틈을 타 그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도윤은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들의 결혼기념일 18년 전 그날의 날짜 여전히 그대로였다. 화면이 열리자 그는 빠르게 이메일 폴더를 열었어요. 수많은 메일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민우라는 이름으로 필터링했어요. 첫 번째 메일은 2달 전 것이었어요. 지아가 보낸 메일이었다. 민우 씨, 도윤이가 오늘도 늦게까지 현장에 있을 거예요. 설계도면 폴더는 데스크톱에 루미나 프로젝트 24로 저장돼 있어요. USB로 복사해서 에이펙스 쪽에 넘겨요. 가격은 0.5% 아래로 맞추면 무조건 우리가 이겨요. 도윤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는 다음 메일을 클릭했어요. 민우가 답장한 내용이었. 알았어. 이번 판교 프로젝트 자료도 다 가져갈게. 지아, 당신 덕분에 에이펙스가 우리를 앞서가네. 지아의 답장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도윤이는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 회사를 키웠는데 이제는 에이펙스가 더 나아요. 다음 미팅 때 호텔에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도윤은 메일을 하나하나 스크롤하며 읽어 내려갔어요. 지아는 민우에게 도면 복사 방법, 클라이언트 연락처, 원가 계산서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었죠. 심지어 도윤이가 UDT 출신이라 감이 좋긴 한데 머리는 단순해요. 눈치 못 챌 거예요. 라는 문장까지 있었.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에 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18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게 아내의 손으로 적에게 넘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증거를 더 모은다. 그는 USB에 모든 메일을 복사하고 노트북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지아가 집에 들어오자 도윤은 평소처럼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그녀가 오늘은 피곤해 보이네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당신 덕분에 버티지. 지아는 그의 손을 잡고 웃었지만 도윤의 눈은 이미 멀리 에이펙스 택기의 빌딩을 향해 있었다. 그물은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그날 저녁 익숙한 이자카야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홍대 근처 작은 골목에 자리한 그 가게는 루미나가 첫 계약을 따냈을 때 민우와 둘이서 새벽까지 소주를 기울이던 곳이었죠. 나무 테이블 위로 희미한 등불이 드리워지고 구운 고기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그 자리. 도윤은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민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도윤아, 오랜만에 둘이서 술 한잔하자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불렀어? 민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어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뒤로 민우와 백태성 사이의 오간 이메일 캡처본이 나왔어요.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집어 들려다 다시 내려놓았죠. 이게 도윤아, 오해하지 마. 나 정말.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윤은 소주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오해 사진에 얼굴이 이렇게 선명한데 무슨 오해야. 그리고 이 이메일들, 에이펙스 쪽으로 우리 입찰 가격, 설계도면, 클라이언트 컨택 리스트까지 다 넘겼더라. 설명해봐. 민우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어요. 진짜야. 도윤아, 나 백태성이 그 새끼가 우리를 협박한 거야. 지아랑 나 사이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걸 도윤이한테 보내면 끝이라고 했어. 회사 정보 넘기지 않으면 다 공개하겠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랑 지아랑 18년이나 같이 산 거 알잖아. 나도 미안해 죽겠어. 정말로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죠. 도윤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협박, 그래서 친구 아내를 건드리고 회사까지 팔아. 민우야, 너 UDT 때부터 나랑 같이 고생한 놈이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민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죠. 도윤아, 제발. 나 진짜 잘못했어. 하지만 백태성이 그놈이 너무 무서웠어. 한 번만 봐줘.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다 만회할게. 제발. 도윤은 서류철을 다시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민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너 해고야. 인사팀에 이미 통보했어. 퇴직금은 법정 기준으로만 줄 거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민우, 우리 이제 끝이야.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윤아, 야, 강도윤, 이렇게 끝내면 되냐? 우리 20년 우정이 이게 다야. 도윤은 민우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민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자카야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게 느껴졌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32층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자 서지아가 거실에서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채였죠. 지아는 도윤을 보자마자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왔어, 늦었네. 도윤은 문을 닫고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지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짐 싸는 거야. 어디 가려고? 지아는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민우랑 같이 나갈 거야. 이미 새 아파트 계약했어. 여기보다 훨씬 좋더라. 도윤 씨, 당신은 항상 일만 했잖아.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현장 뛰고 나한테는 시간도 없었어. 18년 동안 나 혼자 두 딸 키우면서 기다린 거 알아. 그게 지겹다고.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그래서 친구 남편이랑 잤어. 회사까지 팔아먹고. 지아가 피식 웃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다 당신 탓이야.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한 게 언제였어. 항상 프로젝트 때문에, 클라이언트 때문에였지. 민우는 적어도 나를 여자로 봐줬어. 그리고 그건 우리 둘 다를 위한 해방이었어. 당신은 이제 자유야. 나도 자유고. 도윤은 지아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물었어요. 애들은 수연이랑 수아는 어떻게 할 거야? 지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부에다 데려갈 거야. 당신은 바빠서 키울 시간도 없잖아. 민우가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예요. 이미 얘기 다 끝났어. 내일 변호사 통해 이혼 서류 보낼게.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하자. 당신 회사 주식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말에 도윤의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그는 지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18년 동안 매일 아침 미소 지으며 배웅하던 여자, 두 딸의 엄마. 그런데 지금 그녀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아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지아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미 끝났어. 도윤 씨, 당신도 이제 새삼 살아. 나도 그렇게 할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도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저 어깨만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죠.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보였어요. 두 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도윤은 조용히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수연이와 수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고는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밤새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 시작이었. 백태성과의 전쟁,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하는 긴 싸움. 도윤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 끝나진 않아.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 UDT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강도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두 딸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아픔이 끓어올랐죠.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회사 일에 쏟아부었어요. 루미나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강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랜마크 갱남 프로젝트 입찰 준비.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완전히 새로 짜.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오빠, 지금 그게 가능해요. 마감이 다음 주인데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민우가 빠진 빈자리는 내가 메울 거야. 도윤은 밤새워 설계팀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기존 입찰 서류를 모두 뒤집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죠. 에이펙스텍과 항상 외주로 돌리던 고가의 AI 보안 시스템을 루미나 자체 기술로 통합했어요. 가격은 원가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10년 장기 유지 보수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였어요. 도윤은 직접 현장 기술자들과 밤을 새우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스마트 홈 기능을 하나하나 다듬었죠. 백태성은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에이펙스텍 본사에서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강도윤 그놈 이제 가족도 무너지고 친구도 잃었는데 무슨 힘으로 입찰을 따. 돈으로 눌러버려. 가격을 5% 더 낮춰. 백태성은 자신만만했어요. 과거 민우를 통해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입찰 발표 날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랜마크 강남 프로젝트의 대형 계약이 루미나에게 넘어간 거예요. 차이가 무려 8%였지만 도윤이 제시한 AI 통합 시스템과 장기 유지 보수 계획이 심사위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백태성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다시 확인해.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뉴스에는 루미나의 역전승, 스마트 홈 시장 새 지평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죠. 며칠 후 백태성은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루미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어요. 그는 도윤의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고급 양복을 입은 채로 책상 앞에 서서 도윤을 내려다보았어요. 강도윤 사장, 솔직히 말하지. 이번 입찰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거다. 우리 에이펙스가 내 회사를 통째로 사주마. 가격은 후하게 쳐줄 테니까 조용히 넘겨. 도윤은 의자에 기대 앉아 팔짱을 끼고 웃었어요.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사장님, 제가 왜 팔아야 하죠? 방금 큰 프로젝트 하나 따냈는데. 백태성이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숙였어요. 너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 아내는 떠났고 친구는 해고됐어. 직원들도 불안해할 텐데 회사 문 닫기 전에 팔아라.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거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백태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힘들어진다고? 그 말 녹음 잘 됐네요. 그 순간 도윤이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백태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도윤은 버튼을 누르며 재생했죠. 백태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조용히 넘겨.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거다. 백태성이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지만 도윤은 이미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호텔 프론트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예요. 민우가 백태성 사장님과 여러 번 만난 기록이죠.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부 정보 유출, 담합 의혹, 충분히 조사받을 만하네요. 백태성은 이를 갈았어요. 강도윤, 너 미쳤어. 이건 전쟁이야. 도윤은 문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어요. 전쟁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 나가세요. 우리 회사에 다시는 발 들이지 마세요. 백태성이 변호사들과 함께 문을 나서려다 돌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두고 보자. 전화로 다시 얘기하지. 그가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백태성의 번호였죠. 도윤은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받았어요. 강도윤, 지금 당장 그 파일들 다 삭제해. 안 그러면 내 회사 직원들 다 길거리로 내몰아 버릴 거다. 알았어.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그 협박도 방금 녹음됐어요. 이제 총 3개 파일이네요. 공정위에 제출하면 꽤 재미있겠죠. 민우가 넘긴 자료도 이미 증거로 확보했어요. 사장님 회사도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백태성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야, 이 새끼야. 도윤은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다음에 또 연락하면 바로 제출할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어요. 오빠, 괜찮아요. 도윤은 창가로 걸어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랜말 프로젝트 성공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졌어. 직원들 불안도 가라앉힐 수 있을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가슴속 아픔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백태성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루미나가 이겼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힘을 주었어요. 도윤은 수진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엔 직원들 전체 회식하자. 오랜만에 다 같이.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빠, 그렇게 해요. 그날 저녁, 루미나 사무실은 오랜만에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도윤은 직원들 잔을 채워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회사를, 그리고 두 딸을 지켜내겠다고. 그 다짐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6달이 흘렀어요. 박민우는 에이펙스 테크에서조차 쫓겨났어요. 백태성은 더 이상 쓸모없는 글을 보는 순간 서류 한 장으로 정리해버렸죠.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는 한마디와 함께 민우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거리로 나왔어요. 처음엔 지아와 함께한 새 아파트에서 버텼지만 돈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고급 레스토랑 대신 편의점 도시락, 택시 대신 지하철. 지아는 매일 민우에게 돈을 타박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나랑 애들 데리고 살겠다고 했잖아. 민우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일이 풀릴 거야. 하지만 일은 풀리지 않았어요. 지아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어요. 민우와의 사랑은 돈이 떨어지자마자 허무하게 무너졌죠. 그녀는 혼자서 작은 원룸으로 옮겨갔고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사라지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느 화창한 오전, 서지아는 루미나의 새 사옥 로비에 나타났어요. 회사 건물은 랜말 강남 프로젝트 성공 이후 2배로 커져 있었죠. 유리 외벽이 반짝이고 로비엔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지아는 초췌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윤의 집무실 앞까지 올라왔어요.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울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도윤 씨, 나 좀 만나줘요. 제발. 도윤은 책상에서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 예전에 청아하고 단정한 지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지아는 도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민우랑 있을 때도 당신 생각만 났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애들 엄마로서 당신 곁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으로 도윤의 바지를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요. 지아 씨. 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죠. 도윤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나도 당신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애들은 내가 잘 키우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책임지세요. 지아가 울부짖었어요. 도윤아, 나 진짜 후회해. 18년을 함께한 사이잖아. 제발. 도윤은 한숨을 쉬며 문을 가리켰어요. 그만 가요.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경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건강 챙기고 잘 살아요. 지아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도윤은 끝까지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결국 비서가 와서 지아를 부축해 데리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창가로 돌아가 아무 말 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에이펙스 텍 본사에 들이닥쳤어요.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건물 앞에 서고 직원들이 놀라서 창밖을 내다보았죠. 백태성은 회의 중이었어요.
수사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수사관이 수갑을 들며 차갑게 말했어요. 백태성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입찰방해, 뇌물공여,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따라오세요. 백태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호사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누가 고발한 거야? 증거는 이미 철저했어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넘어온 파일들, 민우와의 만남 기록, 입찰 가격 조작 이메일, 해외 계좌를 통한 탈세 자료까지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었죠. 뉴스는 그날 저녁 내내 에이펙스 테크의 몰락을 보도했어요. 저녁 무렵 도윤은 새 사옥 최상층 테라스에 서 있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마시고 있었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안쪽 거실에서는 수연이와 수아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딸 수연이가 동생에게 숙제를 도와주며 장난을 치고 수아가 깔깔 웃었죠. 도윤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조용하고 깊었어요. 복수는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이제 알았어요. 그냥 더 밝고 더 단단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는 걸. 그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해가 지는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했어요. 두 딸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려왔고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 모금 커피를 마셨죠. 따뜻하고 쓰지만 끝까지 여운이 남는 맛이었어요.